자, 이번 달에는 중복조합입니다. 중복조합은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순열 조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원이고 수능 문제도 항상 매년 빠지지 않고 한 문제는 나오는 그런 단원입니다. 조금 더 지금까지 집중했던 것보다 좀 더 집중력을 가지고 접해야 될 단원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내용이 들어간 게 있는 중복조합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정리를 하겠습니다. 중복조합, 중복조합의 수. 중복조합이 뭐냐?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택하는 조합입니다.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택한다. 그래서 NHR입니다. 여기서 N이 어떤 거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택할 때 이 N개가 뭐냐면요. 일단 서로 다른입니다. 그리고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택하는데 여기서 반드시 중요한 건 뭐냐면 N개는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데 N개 속에는 중복을 허락해서 사용하긴 하지만 사용되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N개 안에는. 그러나 이 R개는 반드시 사용이 되거나 채워져야 됩니다. 그런 수가 있을 때 우리가 R개라고 하는데 그럴 때 NHR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는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 즉 조합의 개념이어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NHR입니다. 그리고 이 NHR의 계산 방법은 NHR은 N 플러스 R-CR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개를 더해서 하나를 빼고요. 이 R을 써주는 겁니다. 이런 게 뭐냐면 NHR에 대한 계산 방법인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 사과, 배 세 종류의 과일이 있습니다. 5개의 과일을 사는 방법이 몇 가지냐고. 다시 한번. 감, 사과, 배의 세 가지 종류의 과일이 있고요. 5개의 과일을 사는 방법이 몇 가지냐. 이 문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감, 사과, 배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5개의 과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감 이렇게 살 수 있고요. 또는 감 하고요. 뭐 배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과, 그 다음에 배 이렇게 5개 쓸 수 있죠.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5개를 사기는 사는데 그 5개가 모두 감일 수 있고요. 아니면 3개는 감이고 배가 2개고 그리고 사과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또 하나 뭐냐면 감이 2개고 사과가 하나고 배 이렇게 3가지 종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내가 중간에 칸막이를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면 모든 과일들을 동그라미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5개를 선택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5개를 내가 예를 들어서 칸막이 2개가 있는데 감사가 배니까요. 이거보다 하나 더 적은 칸막이 2개가 있다고 한다면 그 2개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과일을 내가 5개를 선택했을 때 만약에 칸막이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나져 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일을 5개를 선택하는데 감 그리고 두 번째는 사과 그리고 여기가 배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5개를 선택한다는 얘기죠. 이 칸막이가 만약에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칸막이에 여기 2개가 다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감이 5개 있고 사과와 배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내가 만약에 칸막이가 제일 앞에 2개 있고 이렇게 5개가 있으면 이때는 감과 사과가 없고 배가 5개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칸막이는 뭐냐면 이 5개를 과일로 분배하는 그 기준이 되는 그 칸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 전체 7개 칸막이까지 포함해서 총 7개 중에서 어떻게 하냐면 2개, 즉 2개의 칸막이를 선택하는 그 방법이 곧 이경우의 방법이라는 거란 얘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7개의 이거 중에서 2개의 칸막이는 바꿔 말하면 7개 중에서 5개의 과일을 선택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7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것은 7C2지만 7개 중 5개 선택하면 7C5가 되는 거죠. 7C와 7C5는 똑같습니다. 즉 이 1번의 답은 7C나 7C5가 됩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 감사과 배를 중복으로 허락해서 5개를 만드는 거니까 여기 보시면 감사과 배는 중복을 허락하지만 사용하지 않는 과일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분명히 5개의 과일은 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냐면 3H5가 되는 거죠. 3H5. 근데 그 3H5는 뭐가 같냐면 7C2 또는 7C5, 즉 7C5와 같은 거죠. 그래서 이 7C5와 비교하면 3과 8을 더해서 하나 빼주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5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NHR은 N 더하기 R에서 하나를 빼주고 CR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조합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좀 편막이 개념으로 받아들이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즉석에서 공식에 의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 볼까요? 6명의 선거인이 2명의 후보자에게 무기명으로 투표한다. 무기명은 다시 말하면 구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별이 안 되는데 6명의 선거인이 투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투표는 6개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2명의 후보자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앞에 뭐 예를 들어서 2명의 후보자인데 앞에 있는 사람이 A라는 후보라고 뒤에 있는 사람이 B라는 후보를 하게 된다면 이렇게 칸막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6명의 투표율은 나오지만 2명의 후보자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중에서는 투표에 대해서 뽑히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6명은 반드시 6개가 돼야 되고요. 2명은 선택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EH6이 되는 거고, 이 계산법은 둘이 더하면요 7 더하기 6 빼기 1 그리고 C6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몇인가요? 7C6 다시 말하면 7C2라고 하죠. 그래서 7가지가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것이 바로 중복조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복조합의 유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조합의 유형은 총 대표적으로 4가지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선택유형. 선택유형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중복조합의 정의를 그대로 해서 나오는 문제 유형입니다. 서로 같은 n개의 종류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선택한다. 그래서 n, h, r. 우리 계산할 방법은 더해서 하나를 빼고 그리고 컨비네이션으로 이렇게 표현한다. n 더하기 r이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 선택 유형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방정식의 해의 개수 구하기고 시험 문제 가장 잘 나오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뭘 배웠냐면 감, 그리고 사과, 그리고 배, 이 중에서 과일을 중복을 허락해서 5개의 과일을 선택한다. 우리 어떻게 했어요? 감, 사과, 배는 감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또는 사과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고, 또는 배를 하여튼 5개만 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선택을 하지 않는다도 상관없는데 5개는 꼭 채워야 된다. 그래서 5가 뒤쪽으로 가고 3이 앞으로 3H5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계산하고 여러분들이 하시고, 그런데 여기서 5개를 어떻게 하냐면 그 5개 안에는 감의 개수가 있고 사과의 개수가 있고 배의 개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의 개수를 X개라고 놓는 거죠. 사과의 개수를 Y라고 놓고요. 배의 개수를 Z라고 놓으면 이걸 더해서 5가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감의 개수가 없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X가 0일 수도 있고 Y가 0일 수도 있고 Z가 0일 수도 있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냐면 0을 포함해서 X, Y, Z는 자연수로 표현이 돼요. 그걸 음이 아닌 정수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 사과, 배가 5개라는 것은 음이 아닌 정수해를 구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냐면 3H하고 똑같습니다. 3은 뭐냐? X, Y, Z가 미지수가 3개 있어요. 3. 그리고 5는 전체 개수에서 3H5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정식의 해의 개수랑 구하기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방정식 x1, x2, x3 플러스 xn이 r일 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음이 아닌 정수에는 NHR로 표현하고요. 그리고 음이 아닌 정수에는 NHR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겁니다. x 더하기 y 더하기 g가 5라겠다면 음이 아닌 정수에는 3H5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x, y, z가 자연수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하면 x의 시작은 1부터예요. 0부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공식은 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 이 x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x
플러스 1로. 그러면 이 대문자 x는 0부터 시작할 수 있겠죠. 같은 방법으로 y는 뭐냐면 y 더하기 1로, z는 z 더하기 1로 이것들을 합했더니 이게 뭐니? 이게 5예요. 그러면 우리가 대문자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2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대문자 x, y, z는 이제 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의미 아닌 정수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뭐라고 쓰냐면 3H2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H5가 아니에요. 그래서 의미 아닌 정수와 자연수에는 분명히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의미 아닌 정수에는 NHR, 그리고 양의 장수에 다시 말하면 자연수로만 되어 있는 경우는 NHR-N인데요.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어떻게 되냐면 XYZ가 3개니까 3을 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R에서 이 N을 뺀 거죠. 그래서 이게 복잡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결과적으로 정수에는, 양의 정수에는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응용 문제로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짝수해 또는 뭐 3의 배수해 뭐 여러 가지 것들도 표현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건 항상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이 X와 Y, Z가 반드시 의미 아닌 정수로 표현이 될 때 이게 된다라는 거. 아니면 의미 아닌 정수로 반드시 바꿔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게 여기 문제의 핵심이고 가장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세 번째 유형입니다. 분배 유형입니다. 분배 유형. 자, 서로 같은 알게의 사탕을 서로 다른 봉투에 넣는 방법. 자, 보세요. 알게의 사탕은 반드시 봉투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봉투는 비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비어 있을 수도 있는 그 개수를 내가 봉투가 n이라고 한다면 n이 앞으로 가고요. 반드시 모두 넣어야 된다. 선택이 분명히 돼야 돼요. 그런 것들은 R, 그래서 NHR 이렇게 써주는 게 분배입니다. 예를 들면 같은 종류의 음소수 7개를 세 사람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럼 보세요. 세 사람인데 뭐라고 했냐면 단 받지 못한 사람이라겠네요. 삶이라겠네요. 사람인데 사람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이 세 사람 중에 받지 않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뭐냐면 앞에 n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음료수 7개는 반드시 선택이 돼야죠. 그래서 R로 들어가면 그래서 얘가 3H7이 되는 겁니다. 7H3이 아닙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라입니다. 대소관계로 표현된 경우입니다. 함수에서 많이 사용되는데요. 중복조합은 어떻게 되냐면 어떤 정의역의 원소 중에 x1과 x2, 즉 이게 정의 x의 원소가 된다면 만약에 x1과 x2가 이런 대소관계가 돼요. 그러면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합시다. x1에 대한 함수값, x2에 대한 함수값이 작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그러면 이걸 뭐가 되냐면 조합이 되는 겁니다. 조합. 그리고요. x1이 x2보다 작은데 f 그거에 대한 함수값이 여기 숫자가 잘못 들어갔네요. 크거나 같다 들었다. 이 말은 뭐냐면 조합은 조합인데 중복조합으로 계산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x가 1, 2, 3이 있어요. 1, 2, 3이 있고요. 죄송합니다. y가 뭐 1, 2, 3, 4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정의역의 x분수가 이런 관계식이 되려면 몇 가지입니까?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1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로 간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2는 1로 가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함수값은 반드시 2가 더 크면 그 함수값도 커져야 된다 했으니까.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조합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냐? 뒤에 있는 수를 먼저 생각해서 4, C, 3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y를 앞에다 놓는 겁니다. 항상 똑같은 원칙이에요. 뭐냐면 y는 선택을 받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1, 2, 3은 반드시 어떤 거든가 선택하는 게 이 세 개가 선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뒤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비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밑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 4H, 3이 되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참고로 만약에 이거에 대한 1대1 함수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1이 간 것은 2가 중복되질 않지만 1대1은 대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1이 갈 수 있는 게 4가지, 2가 갈 수 있는 게 1이 선택하면 3가지, 3은 2가지. 그걸 어떻게 쓰냐면 4p3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1대1 함수는 바로 이 순열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파이는 뭘까요? 파이는 뭐냐면 함수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4파이 3이 되는 무슨 얘기냐면 1이 갈 수 있는 게 4가지, 2가 갈 수 있는 것도 함수는 중복되죠. 4가지, 3도 4가지, 그래서 4 곱하기 4 곱하기 4, 즉 4의 세제곱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바로 이 함수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 특히 여기에 있는 중복조합하고 관련되어 있는 이 부분과 조합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꼭 여러분들이 문제를 통해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